응급환자 분류 절차는 첫인상 중증도 평가와 감염관리, 두증상 결정, 1차, 2차 고려사항을 생각하면서 케이타스 점수를 매기는 4단계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첫인상 중증도 평가는 이 사람의 외양을 보고 직관적으로 3 내지 5초 이내에 이 사람이 빨리 의료진에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외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하기 이전에 이 사람의 말 그대로 첫인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의 응급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119를 이용했는지, 청색증이나 식은땀이 있는지, 걸어오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3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입구에 이런 사람이 한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이는 좀 많아 보이고요. 가슴이 아픈지 팔을 가슴에 대고 움켜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맨 나중에 왔다. 그러면은 일단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람 먼저 평가해서 의료진에게 빨리 연결해줘야 되는 사람인지를 사정하는 것이 응급환자 분류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을 검진하고 있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빨리빨리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 앞에 누가 들어오고 있나, 지금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지금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평가해 가면서, 지금 멀티태스킹 가능해야겠죠. 그렇게 평가해서 ABC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그런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인상 중증도 평가에서 A는 에어웨이, 즉 기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감기 환자를 보고 있는데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가요? 굉장히 숨쉬기 힘들어하고 곧 있으면 넘어갈 것 같은 숨소리죠. 이런 음을 우리가 스트라이더, 즉 기도가 협착됐을 때 나는 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환자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감기 환자를 보다가도 빨리 가서 이 사람을 검진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그리고 멀리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진과 같이, 그림과 같이 눈이 부어 있고 입술도 부어 있는데 이 사람이 쉰 목소리도 내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엔지오이데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눈하고 목은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부었다, 입술이 부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기도 조직도 부었을 가능성이 커서, 그랬다면 이 사람은 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목 쉬는 것 같은 목소리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빨리 이 사람 사정해 주서 의료진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흡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호흡은 노력성 호흡을 하는지 보조 근육을 사용하진 않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는데, 자, 지금과 같이 가슴이 쏙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유아 같은 경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 쉴 때 지금과 같이 들이마실 때 명치가 쏙쏙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아이는 정말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순환 상태는 우리가 제일 정확한 거는 사실 순환 상태에 대한 것은 혈압을 재는 것과 하트레이트를 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2단계에서는 3 내지 5초 이내 환자 상태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환자의 피부색이 어떤지, 창백한지, 청색증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순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피부는 창백하거나 아니면 청색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BP가 쭉 떨어졌다면 식은땀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뇌관상으로 굉장히 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순환 상태가 좋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을 검진하는 거겠죠. 그리고 멀리서 환자가 들어오는데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쓰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스트로크가 아닌지 빨리 검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의식 수준이, 만약 눈을 감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의식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사람 홀드하고 그 사람 먼저 평가를 해서 의식 수준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인상 중증도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인상 중증도 평가가 끝나고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뭔가 CPR 비슷한 그런 처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감염 관리의 단계입니다. 즉 이 사람을 응급실로 들여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그 감염병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뼈저리게 최근에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스, 메르스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까지 너무나 많은 감염병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 있죠.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슨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하면은 이 환자가, 이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오늘 내가 근무할 때 이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보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감염병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에 대한 지식,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최근에 뭐 해외 유입 대부분의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입구에 이런 배너 같은 것을 걸려둬서 환자들이 미리 자신의 위험성을 의료진에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게 안 돼 있다, 그럼 건의를 하셔서 여러분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래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왔는데 이런 수포와 그리고 수포가 다 회복된 것 같은 그 가피와 그다음에 그런 수포의 초기 증상과 같은 게 같이 나타나는 이런 질환의 특성이 얼굴에서부터 몸통으로 퍼지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은 이건 치킨박스 즉 수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래시, 특별한 이런 코플릭 반점이라고 하는 이런 래시가 얼굴에서부터 쭉 몸통으로 퍼지는 것 같은 소화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홍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열도 같이 동반될 수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수두와 홍역은 대표적인 공기격리 질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 같은 것들은 현재까지는 일단 비말격리로 되어 있죠. 하지만 비말격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마스크만 씌우고 있는 건 아니죠. 음압 시스템이 가동된 곳에 일단 환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맞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병원에 이 환자가 왔을 때 우리 병원에는 어떻게 하는지, 국가적으로는 어떤 시책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국가 정책이나 병원 정책에 따라서 지금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주증상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환자가 먼저 딱 왔을 때 첫인상에서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감염의 위험성도 없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주증상 결정의 단계죠. 자,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즉, 현병력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확한 활력 징후를 측정하면서 산소 포화도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척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자, 현병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점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왔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다쳐서 왔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라고 딱 정해서 주증상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라면은 다리 아픈 게 다리가 부러졌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CC를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호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초점 질문을 통해서 조금은 더 줄여볼 수도 있고요. 질문의 스코프를 좀 줄여볼 수 있는데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환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본 후에는 자, 다 아프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가장 아픈 곳이 어딘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환자가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어디지? 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호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파서 오기 때문에 통증 척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증 척도는 우리가 응급실에서 흔히 쓰는 게 숫자 등급 척도입니다. 즉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죠. 1부터 이제 아픈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이 죽을 것 같이 아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도대체 몇 점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얼굴 등급 척도를 써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 분류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관적 자료를 사정해서 내가 바라는 이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이끌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의 짧은 시간 안에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통증을 사정할 때는 환자의 통증을 이 사람의 외양을 보고 아플 것이다 내지는 별로 안 아플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증을 사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한 척도를 이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사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사고가 일어나서 온 환자라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케이타스의 등급을 매긴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동승자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동승자가 사망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마지막 생리를 시작한 날이 언젠지에 따라서 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LMP를 적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되게 유용하겠죠. 또한 상과력을 적어야 되는 산모 같은 경우 상과력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풀텀으로 해가지고 다 달수를 채우고 난 아이, 그 다음에 조산한 아이, 그리고 유산한 아이, 그래서 지금 남은 아이가 몇 명인지 해서 이런 파라를 적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관적 자료를 사정하고 또한 우리가 ABCD를 통해서 환자의 응급한 상태를 평가한 거하고 유사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도 우리가 사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자료는 그 풀바이탈을 통해서 활력 징후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화학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몇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화 같은 경우는 체중 같은 것을 써놔서 약물을 제대로 그 체중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의식 수준은 당연히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이런 주관적과 객관적 자료를 다 수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응급환자를 분류할 때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만 모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꼭 진단을 내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모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환자를 검진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만들어 놓은 자료까지 과정까지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도 분류자의 기록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응급도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자료만을 정확히 핵심적인 내용만을 딱딱 뽑아서 써놓고 요약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